여러분, 기어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2026년 3월 4일 오늘 대한민국 경제 역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아니 절대 지워져서는 안 될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숫자가 외환시장 전광판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설마 거기까지 가겠느냐 하며 애써 외면했던 그 절대적인 심리적 방어선이자 국가 경제의 최후 마지노선이 오늘 오전 허무하게 그리고 무참하게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지금 여의도 증권가와 외환 딜링룸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통제 불능의 패닉 상태입니다. 트레이더들의 모니터는 온통 붉은색과 푸른색이 미친 듯이 교차하고 있고, 수입 결제 대금을 치러야 하는 기업들의 달러 매수 주문이 패닉셀링과 뒤엉켜 쏟아지면서 시장의 호가는 사실상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역시 등골이 서늘해지는 극도의 공포감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내 피 같은 자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장 다음 달 내 대출 이자는, 마트의 물가는, 주유소 기름값은 얼마나 더 미친 듯이 오를 것인가? 그리고 가장 본능적이고 두려운 그 질문. 정말 소문으로만 돌던 제2의 IMF가 내 눈앞에서 시작된 것인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어떤 언론이나 뉴스에서도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는, 지금 대한민국을 덮친 이 환율 1,500원 사태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가장 냉정하고 뼈아프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표면적인 핑계가 아니라 전 세계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진짜 논리,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외환 당국의 공식 입장과 그들이 숨기고 있는 치명적인 딜레마,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 권력들은 지금의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조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거시경제의 쓰나미 속에서 우리 평범한 개인들은 어떻게 자산을 지키고 살아남아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경제 해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미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만 하는 최후의 생존 지침서입니다. 단일 초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도대체 왜 어제까지만 해도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환율이 2026년 3월 4일 오늘 갑자기 1,500원을 뚫고 미친 듯이 폭등해버린 걸까요? 뉴스에서는 늘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미국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때문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인 2월 28일 터진 미국, 이스라엘 연합군의 이란 대규모 공습 작전명, 에픽 퓨리와 중동 전면전 발발이 이란 최고 지도자 사망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겹쳐 국제 유가를 단숨에 6% 이상 폭등시켰고, 달러 패닉 바잉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방아쇠일 뿐 본질적인 화약고가 아닙니다. 거센 태풍이 불 때 유독 한국 원화라는 지붕만 가장 먼저 날아가 버린 진짜 펀더멘털의 붕괴가 핵심입니다. 지금의 환율 폭등은 일시적인 외부 충격이나 단기 투기 세력의 장난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의 밑바닥에 수년 동안 방치되어 썩어 들어가던 구조적 구멍들이 글로벌 거시 경제의 퍼펙트 스톰을 만나 한꺼번에 터져버린 필연적이고 끔찍한 결과물입니다. 이 폭등을 견인한 첫 번째 진짜 이유는 바로 글로벌 자본의 대이동, 즉 미국 예외주의 극대화입니다. 시계를 조금만 되돌려 2024년, 2025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은 미 연준이 결국 인플레이션의 백기를 들고 금리를 대폭 인하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현재 3.50%부터 3.75%까지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현실은 시장의 오만한 기대를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보십시오. 전 세계 AI 혁명과 빅테크 패권을 완전히 장악한 미국은 막대한 자본과 전 세계의 천재들을 본토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나 홀로 노 랜딩,
즉 경제가 침체 없이 영원히 날아오르는 미친 초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넘쳐나고 소비는 꺾일 줄 모르며 이로 인해 죽은 줄 알았던 인플레이션은 중동 전쟁 발발로 유가가 튀어오르며 끈적하게 살아남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3.75%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공포에 휩싸여 추가 금리 인하 카드를 완전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오히려 고금리를 영구적으로 고착화하겠다는 공포스러운 시그널마저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과 중국 등 다른 경제권은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죠. 돈은 철저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수익만을 쫓는 법입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 머니와 막대한 펀드 자금들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이자까지 두둑하게 챙겨주고 혁신 성장까지 담보되는 오직 단 하나의 국가, 미국, 그리고 달러를 향해서만 맹렬하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라는 국민연금마저도, 국내 개인 투자자인 서학개미들마저도 매달 수백억 달러씩 원화를 내다 팔고 미국 주식과 채권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조차 자국 통화를 벌이는 자본 엑소더스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데 원화 가치가 박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입니다. 달러가 씨가 마르니 그 몸값이 1,500원을 뚫고 하늘로 치솟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글로벌 자본의 냉혹한 투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이 강하다고 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환율이 1,500원씩 뚫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뼈아프고 치명적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손발이 완전히 묶여버린 대한민국 내부의 펀더멘털 붕괴와 한국은행의 식물인간화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전 세계의 달러를 빨아들여 환율이 폭등하면 우리 방어 당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패를 들어야죠. 그 가장 강력한 방패가 바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우리도 금리를 대폭 올려서 원화의 이자 매력을 높여야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3.75%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기준금리 2.50%에서 한미 금리차가 1.25%포인트나 벌어져 있는데도 지난 2월 26일 금통위에서 6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식물인간처럼 동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올릴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뇌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뱃속에 자리 잡은 시한폭탄, 가계부채 2,000조 원과 터지기 일보 직전인 부동산 PF 부실 뇌관 때문입니다. GDP 대비 세계 압도적 1위의 가계부채를 짊어진 기형적인 국가. 2020년대 초반 초저금리 시절 영끌과 비투로 쌓아 올린 거대한 부동산 거품이 여전히 경제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환율 1,500원을 방어하겠다고 섣불리 기준금리를 미국 수준으로 확 올려버리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수백만 명의 영끌족과 서민들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쏟아지는 이자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아 연쇄 파산하게 됩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니 경매 매물이 쏟아지고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이 나겠죠. 그뿐입니까? 좀비처럼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던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이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뱅크런이 터지며 결국 제2금융권까지 도미노로 무너지는 국가적 금융 시스템의 대붕괴가 찾아오게 됩니다. 즉, 지금 대한민국은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내수 경제와 부동산의 붕괴를 막기 위해 환율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벼랑 끝 죽음의 이지선다에서 결국 내수 연명을 선택하고 환율을 제물로 바쳐버린, 사실상 외통수에 걸려버린 비참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외국인 투자자들과 헤지펀드 하이에나들이 이 아킬레스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한국은 아무리 달러가 빠져나가도 내부 부채 때문에 절대 금리를 못 올리는구나.
반격할 무기가 없는 샌드백이다. 이 확신을 가진 투기 세력들이 원화를 무자비하게 공매도 치고 달러를 쓸어 담으면서 1,500원이라는 둑을 허망하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수출 엔진의 구조적 사망 선고이자 그 뒤에 숨겨진 가장 소름 돋는 통계적 역설입니다. 우리는 평생 한국은 수출로 달러를 벌어먹고 사는 나라라고 세뇌받듯 배워왔습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우리 기업들의 제품 가격이 싸져서 수출이 미친 듯이 늘어나고 다시 달러를 벌어와서 환율이 안정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고환율의 마법이죠. 하지만 2026년 지금 그 마법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AI 반도체 초호황으로 한 달에 155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3일 전인 3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월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일평균 35억 달러를 돌파하며 총 67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160%나 폭증했고 한국은행은 지난 2월 26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 쓸어 담는데도 환율이 1,500원을 뚫었습니다. 왜일까요? 반도체 하나의 국가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반도체 외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다른 주력 산업은 무너지고 있고 글로벌 AI, 반도체 패권 전쟁의 룰이 바뀌며 우리의 초과 이익은 급감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우리의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과의 관계 역전입니다. 과거 우리는 중국의 중간재를 팔아 막대한 달러를 긁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우리의 고객이 아니라 우리 주력 산업을 모조리 집어삼키는 가장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전기차,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까지 전방위적으로 중국의 초저가 밀어내기 공세에 밀려 한국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출로 달러를 벌어오는 파이프라인은 화려한 통계의 이면에서 꽉 막혀가는데 기업이 번 달러조차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서학개미들의 엑소더스와 함께 썰물처럼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형적인 자본 유출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원유 수입, 식량 수입, 해외 직구,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로 빠져나갈 달러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뼛속까지 만성적인 달러 부족 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구조가 무너졌는데 환율이 1,500원을 가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자, 이토록 절망적이고 끔찍한 사태 앞에서 대한민국 공식 입장, 우리 정부와 외환 당국은 도대체 그동안 뭘 했고 오늘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율이 1,300원, 1,400원을 스멀스멀 넘어갈 때마다 지난 수년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당국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해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과거 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튼튼하다. 현재의 환율 상승은 글로벌 강달러에 따른 과도한 쏠림 현상일 뿐 곧 안정될 것이다. 필요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고 즉각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 끊임없이 말로만 시장을 달래는 구두 개입을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쿠에서는 소중한 국민의 혈세인 외환 보유고의 달러 창고를 열어 시장에 냅다 파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을 통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누르기 위해 안간 힘을 썼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259억 달러로 전월 대비 21.5억 달러가 감소했지만 장부상 4천억 달러 방어선은 유지 중입니다. 정부가 마쿠에서 4,200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 창고를 열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남발하며 피 같은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면서 1,450원 선을 필사적으로 방어하려 했죠.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니 뭐니 요란하게 발표했지만 정작 상속세 폐지나 지배구조 개선 같은 근본적인 알맹이는
쏙 빠진 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과는 오늘 여러분이 두 눈으로 확인하시는 대로 처참한 대실패입니다. 정부가 달러를 시장에 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감에 휩싸인 수입 기업들과 피냄새를 맡은 글로벌 투기 세력들은 아싸, 정부가 싸게 달러를 푸네! 라며 순식간에 그 달러를 집어삼키고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중동 쇼크와 거대한 글로벌 자본의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이탈 흐름을 인위적인 달러 매도 개입만으로 막으려 했던 것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모래성으로 댐을 쌓겠다는 꼴짝이었습니다. 진통제만 투여하며 병을 키우다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한 대가를 지금 1,500원이라는 청구서로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1,500원이 돌파된 오늘 오전에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의 브리핑 톤은 과거와 미묘하게 그리고 섬뜩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펀더멘털은 양호하다고 우기면서도 글로벌 것이 경제의 불가피한 흐름을 주시하며 특정 환율 레벨 자체를 억지로 방어하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실상 1,500원대라는 미친 환율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새로운 표준으로 용인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백기투항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1997년 IMF 사태 직전에도 당시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이상 없다, 국가 부도 사태는 절대 없다 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굳은 표정의 정부 발표를 들으며 극도의 배신감과 기시감을 느끼고 패닉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전문가들, 특히 글로벌 자본의 심장인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은행들과 주요 외신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시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냉혹하고 비참합니다. 2026년 3월 4일 오늘 블룸버그 통신, 파이낸셜 타임스,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 글로벌 IB들의 최신 긴급 분석 리포트들을 종합해 보면 그들은 지금의 원화 약세를 단기적 자본 유출이나 이벤트성 쇼크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백하게 한국 경제가 구조적 함정에 빠져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망 진단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한국을 향한 조롱 섞인 뼈아픈 지적들이 가득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악의 초저출산율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내수시장의 역동성과 성장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렸다. 잠재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았는데 정치권은 표에 눈이 멀어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필수적인 구조개혁을 완전히 방기했다. 부실한 좀비 기업들과 PF 현장을 시장 원리에 따라 파산시키지 않고 오직 정부 보증과 빚으로 폭탄 돌리기만 하며 생명을 연장해온 치명적인 대가를 지금 통화 가치의 붕괴로 치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헤지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한국 원화는 과거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 상황을 대변하던 탄광 속의 카나리아에서 이제는 아시아 통화 중 가장 공매도 치기 쉽고 만만한 동네북으로 전락했다는 멸시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거나 글로벌 자본이 아시아에서 돈을 뺄 때 자본 통제가 철저한 중국 위안화나 강력한 기축 통화인 일본 엔화를 직접 공격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동성은 풍부한데 방어 체력은 텅텅 비어있고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도 못 올리는 한국의 원화를 대리 매도합니다. 이른바 원화를 외국인들의 공매도 ATM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에 경제의 구조적 쇠퇴라는 꼬리표가 붙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환율 시장의 가장 끔찍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반영된 것. 이것이 1,500원이라는 숫자에 담긴 글로벌 자본의 냉정한 사형 선고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을 훨씬 더 압축적이고 치명적으로 겪게 될 재팬화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단언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핵심 질문,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지금 이 사태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처럼 제2의 IMF의 시작일까요? 내일 당장 나라가 부도나고 은행문이 닫히는 걸까요? 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고 냉정하게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1997년과 같이 국가의 달러 금고가 완전히 바닥나서 해외의 빚을 갚지 못해 모라토리엄, 즉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 구제금융을 구걸하는 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습니다. 당시 우리는 무분별하게 끌어다 쓴 단기 외채가 많았고 외환 보유액은 텅텅 비어 있었지만 2026년 지금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대외 순채권, 즉 우리가 외국에 갚아야 할 돈보다 받을 돈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와 은행들의 대외 지불 능력과 재무 건전성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졌습니다. 당장 외환 보유액도 비록 유동성 논란은 있지만 장부상 4천억 달러 언저리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즉 달러가 없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하루아침에 셔터를 내리는 일은 당장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가가 안 망하니까 다행이다 라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장 끔찍한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는 절대 부도나지 않겠지만 국민의 지갑과 인생은 완벽하게 부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의 국가 부도가 아니라 제2의 서민 경제 파탄, 즉 가계의 IMF가 이미 우리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기의 형태가 다를 뿐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피눈물, 나는 고통은 어쩌면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하고 길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 아니 이제 1,600원을 바라보는 시대가 우리의 일상에 의미하는 바를 철저히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 같은 에너지는 물론이고 밀가루, 옥수수, 콩 등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식량과 원자재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환율이 1,500원으로 폭등했다는 것은 이 모든 수입품의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한순간에 30%, 40%씩 무지막지하게 폭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주유소의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어 무섭게 뛰어오를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적재 허덕이는 한전과 가스공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미친 듯이 올려댈 것입니다. 수입 식자재 가격 폭등으로 마트의 밥상 물가, 빵값, 외식 물가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내 월급은 단일 원도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동결되었는데 매달 써야 하는 필수 생활비는 체감상 30%씩 뛰어오르는 현상. 이것이 바로 환율 폭등이 가져오는 최악의 경제 질병, 수입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국가는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으로 통계상 생존하겠지만 평범한 월급쟁이와 중산층은 붕괴하고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물가가 통제 불능으로 오르면 결국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터지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는 외화 유출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는 끔찍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금리가 오르면 빚을 내서 집을 산 수백만 영끌족들의 이자가 폭발해 매물이 쏟아지고 지갑이 닫히며 소비가 증발해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는 지옥의 악순환이 완성됩니다. 자산이 없는 사람, 현금 흐름이 막힌 사람, 오직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로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앉아만 있어도 내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는 소리 없는 세금을 강제로 뜯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에서 서서히 끓어 죽어가는 냄비 속 개구리가 되는 것. 국가의 부가소수의 자산가와 달러 보유자에게로 완전히 이전되며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환율 1,500원을 국가 부도보다 훨씬 더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이고 급박한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평범한 개인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까요?
먼저 정부 당국에 고합니다. 환율을 과거처럼 억지로 1,300원대로 끌어내리려는 무의미한 외환 보유고 탕진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미 둑은 무너졌고 거대한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아까운 달러를 태워 시간을 버는 미봉책은 그만두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고하고 정면 돌파를 해야 합니다. 극도로 고통스럽더라도 수명을 다해 한계 상황에 놓인 좀비 기업들과 부실피 F 현장을 냉정하게 시장 원리에 따라 도려내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암세포를 안고서는 마라톤을 뛸 수 없습니다. 수입 물가 폭등으로 당장 생계와 생존이 위협받는 극빈층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아닌 핀셋처럼 정밀하고 직접적인 생계 지원망을 가동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표 계산을 집어치우고 피를 흘리더라도 노동개혁, 연금개혁, 규제 철폐를 단행하여 잃어버린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다시 한국을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나라로 느끼게끔 체질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만 이 지독한 구조적 위기의 터널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같은 외교적 총력전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가의 정책이 내 삶을 당장 구원해 주기를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위기 상황에서 국가는 결코 서민 개개인의 지갑까지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개인의 즉각적이고 생존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방송이 끝나는 즉시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삶고 뉴노멀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 저금리, 저환율 시대에 통했던 빚내서 집 사면 오른다. 한국 주식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돈 번다는 낡은 과거의 투자 공식은 이제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원화 자산 100%로 이루어진, 특히 가치 하락이 불보듯 뻔한 한국 부동산에만 전 재산이 몰빵되어 있는 자산 구조는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것이 경제의 경랑 속에서는 맨몸으로 다이너마이트를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기필코 달러화 자산과 글로벌 우량 자산으로 다변화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환율이 1,500원이나 되는데 지금 달러를 사기엔 너무 상투 잡는 고점이 아닐까? 늦지 않았을까? 두려우실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실개입이나 시장의 오버슈팅 해소 혹은 미국 연준의 스탠스 변화로 환율이 진정되며 1,400원대 중반으로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입이 닳도록 말씀드린 한국 경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붕괴, 즉 인구 절벽과 내수 침체, 경쟁력 상실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며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타이밍을 재며 한 번에 큰 돈을 환전하는 투기적 접근이 아니라 매월 적립식으로 미국 초우량 주식, 미국 국채, ETF, 금과 같은 실물 자산, 달러 예금 등에 꾸준히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원화 가치 폭락에 대비한 해지, 즉 든든한 방어막을 겹겹이 구축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조건 비제 다이어트, 부채를 줄이셔야 합니다. 과거 초저금리 시대의 레버리지는 자산을 불려주는 마법의 지팡이였지만 지금의 과도한 부채는 독약 수준을 넘어 여러분과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 환율 폭등으로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르면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은행은 국가 경제 침체를 각오하고서라도 결국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 데드라인에 직면하게 됩니다. 변동금리로 무리하게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코인이나 주식에 물린 비투는 조만간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가장 무서운 사형 집행인이 될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외식, 여행 등 불필요한 소비를
극단적으로 통제하고 줄이십시오. 처분할 수 있는 비핵심 자산이나 손실이 난 주식이 있다면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더라도 현금을 확보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를 1순위로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폭풍우가 칠 때는 돛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닻을 내리고 생존 텐트를 단단히 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결국 이 모든 혼돈 속에서 가장 강력한 최후의 방어 무기는 본인의 현금 창출 능력, 즉 나 자신의 가치입니다. 자산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요동치고 실물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는 거시 경제가 어떻게 파탄이 나든 매월 꾸준히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나의 직업적 경쟁력이 그 어떤 재테크 명저보다 중요해집니다. 우물 안개구리처럼 좁은 한국 시장의 위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AI나 미래 산업의 거대한 흐름을 읽고 자신의 업무 대체 불가능성을 미친 듯이 높여야 합니다. 본업 외에도 달러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업이나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남은 사활을 거셔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환율 1,500원 돌파. 이것은 결코 일시적인 해프닝이나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향해 글로벌 시장이 던지는 새롭고 차가운 시련의 시작이자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과거 경제 성장의 영광에 취해 구조 혁신을 게을리하고 빚으로 모래성을 쌓아 올린 우리 경제의 썩은 민낯이 백일에 드러난 부끄럽지만 피할 수 없는 뼈 아픈 현실입니다. 이 경고장을 끝끝내 무시하고 과거의 방식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잔인한 잃어버린 50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만 하기에는 이릅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가 항상 하나의 탈을 쓰고 함께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들이 패닉에 빠져 뇌동매매를 하고 막연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냉철하게 자신의 자산을 재편하며 대비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1년에서 2년이 인생의 자산 클래스와 신분을 바꿀 엄청난 부의 대이동, 그 거대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결국 극복해낸 질긴 생명력의 DNA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거대한 거시적 흐름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에 우리 개인이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의 식탁, 내 자산의 미래, 내 삶의 생존은 오직 오늘 1,500원이라는 숫자를 본 여러분이 어떤 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어떤 과감한 행동을 하느냐에 100%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전해드린 이 차갑고 뼈 아픈 분석이 패닉에 빠진 여러분의 이성을 깨우고 거대한 혼돈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생존의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시각각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의 냉혹한 흐름과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불을 지키고 늘리는 치밀한 대응 전략을 이 채널에서 그 누구보다 빠르고 날카롭고 정직하게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진짜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고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지키는 험난하고 치열한 여정에 제가 끝까지 앞장서서 함께 하겠습니다.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행동하십시오. 감사합니다.